안녕하세요.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방법, 다들 고민 많으시죠? 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더더욱이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반짝하는 수익률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시기든 어려운 시기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것.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들, 무려 수십 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아주 특별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배당 왕족, 디비den드 킹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배당 왕족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50년이요. 네, 근데 그 숫자 뒤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각기 다른 산업, 또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계속해온 기업들의 진짜 저력 같은 거요. 아, 단순히 배당률만 볼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동력의 핵심,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각 회사가 가진 생존과 성장의 방식이 정말 다채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배당 왕족을 단순히 그냥 배당 잘 주는 회사 이렇게만 보면 좀 절반만 보는 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오랜 기간 검증된 꾸준히 성장해온 비즈니스라는 관점, 이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 워렌 버핏 같은 거장들이 강조하는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오늘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세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코카콜라, 페더럴 리얼티, 그리고 뉴코입니다. 아, 대표적인 기업들이네요. 네. 이 회사들이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가치를 제공해 왔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이죠.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렇죠.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워렌 버핏이 수십 년째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너무 유명하고요. 무려 63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했다니 와,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기록이에요. 63년이면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주들에게 보답해온 셈인데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여전히 장기 보유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가치평가 지표를 좀 봐야 하는데요. 네, 가격 대비 매출 비율 PSR이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들, 이런 걸 보면 지난 5년 평균치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표들이 과거 평균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가 역사적 수준에 비해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아, 너무 비싸진 않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코카콜라의 진짜 힘은 그런 숫자 몇 개로만 설명되긴 좀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죠. 네. 게다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뻗어 있는 강력한 글로벌 유통망,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케팅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 개발 역량까지 갖춘 그야말로 소비재 산업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브랜드 파워가 핵심이오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의 경자를 바탕으로 업계 통합자 역할도 아주 잘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유망한 브랜드를 빠르게 인수해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아, 그냥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주스, 차, 생수, 스포츠 음료까지 다 하는 거군요. 네, 계속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보니까 약 3.1%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시장 평균이 한 1.2% 정도 되고 같은 소비재 섹터 평균도 2.7% 정도라는데 그것보다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배당 수익률 자체도 꽤 매력적이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배당이 어디서 나오느냐, 즉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코카콜라도 당연히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어떤 도전일까요? 요즘 소비자들 건강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맞아요. 설탕 많이 들은 음료는 좀 그쵸. 네,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게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음료 기업에게는 꽤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럼 코카콜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가는 건 아닐 테고. 바로 그 점이 코카콜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변화의 압박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적응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로슈거 제품 마이넘을 대폭 강화했고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저칼로리, 기능성 음료를 계속 개발하고 또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진화시켜 왔습니다. 아, 변화에 발맞춰 움직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 63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위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그 뛰어난 적응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지키는 걸 넘어서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능력, 이게 코카콜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신해왔기 때문에 63년 배당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페더럴 리얼티입니다. 네, FRT라고도 하죠. 58년 연속 배당금 인상 기록. 이 회사도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배당 왕족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네, 리츠 중에서는 유일하죠. 리츠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페더럴 리얼티는 약 4.7%로 S&P 500 평균 1.2%는 물론이고 다른 리츠 평균 3.2%보다도 훨씬 높아요. 대체 이 리츠는 뭐가 다르길래 이런 독보적인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페더럴 리얼티의 특별함은 그들의 운영 철학하고 전략에서 나와요. 대부분의 리츠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동산을 막 사들이면서 덩치를 피우는 뭐랄까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페더럴 리얼티는 정반대예요. 양보다 질에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양보다 질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소유한 부동산 수가 한 100개 남짓, 쇼핑센터나 복합용도 부동산 위주인데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하나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정말 무른자의 땅, 아시죠? 접근성 좋고 유동인구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A급 입지에 자리한 자산들이에요. 아, 알짜배기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좋은 자산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치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그냥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5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당 성장으로 이어졌을까요? 안정성은 있겠지만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 뭔가 다른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 경쟁력은 바로 가치 창출 능력, 특히 재개발과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개발이요? 네. 페더럴 리얼티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만 받는 그런 소극적인 집주인이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쇼핑센터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잠재력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좋은 가격에 팔아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약간의 투자를 통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낡았지만 입지가 아주 좋은 건물을 사들여서 현대적인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죠. 아, 약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 자산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거나 잠재력이 더 큰 자산으로 교체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치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리츠는 법적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페더럴 리얼티는 이 구조 위에서 단순히 임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자산 관리와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 전략을 더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네, 이것이 바로 58년간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 즉 끊임없는 가치 창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군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인데요. 이 회사는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딜까요? 바로 철강 제조업체 뉴코어입니다. 아, 뉴코요? 네, 철강 쪽이죠.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은 경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이 무려 53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했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도 막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배당을 계속 늘릴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뉴코어 개당 성장 기록은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철강 가격 변동성, 글로벌 수요 변화, 경쟁 심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주주 환원을 늘려왔다는 건 분명 남다른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죠. 마침 최근에 뉴코 주가가 2024년 고점 대비 꽤 하락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순환주 투자의 격언처럼 인기가 없을 때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배당 수익률은 약 1.6%로 앞서 본 두 회사보다는 낮습니다. 이 변동성 속에서 성장을 지속해온 비결 정말 궁금한데요. 뉴코의 성공 요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기술적 우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로를 주력 생산 방식으로 사용해요. 전기로요?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전통적인 용광로 방식보다 좋은 점은 생산량 조절이 더 쉽고요. 고철을 재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하. 둘째는 끊임없는 투자입니다. 특히 불황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불황기에도요? 네. 그리고 셋째는 사업 다각화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일반 철강 제품 외에도 마진이 더 높고 안정적인 특수강이나 가공된 철강 제품까지 생산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구축했어요. 근데 그 불황기에 투자를 늘린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보통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를 줄이기 마련인데 뉴코는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위험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역발상적인 접근이 뉴코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뉴포는 산업 침체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봐요. 기회로요? 네,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움츠러들 때 뉴코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아, 남들 힘들 때 오히려 힘을 비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불황기에 내실을 다져놓으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아하, 남들이 쉴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해서 격차를 벌이는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덕분에 뉴코는 경기 사이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실적의 저점은 계속해서 높이고 또 호황기 때의 고점 역시 꾸준히 높여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철강 산업이 좀 주춤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뉴코의 이런 역경속 성장 능력을 믿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이런 꾸준한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장기적인 자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세 기업 정말 각양색색입니다. 글로벌 소비재 공룡 코카콜라, 질에 집중하는 독특한 리츠 페더럴 리얼티, 그리고 경기 변동성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철강사 뉴코까지. 정말 다 다르죠. 네, 저마다 속한 산업도 성장 강식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배당 왕족이라는 타이틀을 단순히 배당금 지급 능력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 최소 50년 이상 온갖 역경을 헤치고 살아남아 성장해온 정말 튼튼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 이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의 핵심입니다. 코카콜라와 페더럴 리얼티는 높은 배당률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뉴코의 사례를 보면 배당률이 조금 낮더라도 강력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투자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 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배당금을 오랫동안 지급했다는 그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있습니다. 핵심은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또 각자 속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죠. 이걸 보여주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에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 네, 코카콜라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과 건강 트렌드에, 페더럴 리얼티는 부동산 시장의 부침과 또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뉴코는 예측 불가능한 경기 순환이라는 파도에 맞서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진화해왔죠.
결국 5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그 기록 자체가 그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잘 해왔는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사서 보유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과에 집중하는 것. 이들 배당왕 쪽은 그 전략이 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온 살아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 왕족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힘, 즉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 기록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기록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통찰력,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쌓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께 의미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노믹 제협들이 보여준 과거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어려운 시기도 분명 있겠죠. 네. 사서 보유하는 전략의 진짜 어려움은 어쩌면 기업 분석 자체보다도 피할 수 없는 시장 침체기나 특정 기업이 온갖 부정적인 뉴스에 휩싸이면서 외면받는 시기에도 처음의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크겠네요. 그렇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비관적인 전망만 가득할 때 과연 나는 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확신 사이에서, 그리고 시장의 변덕과 기업의 본질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깊은 고민거리를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업들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